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강제추행 무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억울한데 어떻게 무죄를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강제추행죄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법은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행, 여기서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추행이 뭔지 한번 보게 되면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그 다음에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다음에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제추행죄 일반적인 형사범죄보다 처벌이 더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강제추행죄로 무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은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한 다음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지, 그 다음에 CCTV 영상에 비춰서 추행한 장면이 없는지, 이런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 부분에 부동의하여 법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됩니다. 즉 피해자 말이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거를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말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거를 좀 신문을 하면서 끌어내야 됩니다.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당연히 이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도 당연히 성 관련 범죄를 많이 진행해 본 변호사님, 그리고 성 관련 범죄에서 무죄를 많이 받아보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특히 피해자를 신문할 때 기록을 통해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거나, 기록에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서 중점적으로 질문해 판사님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이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들이 보통은 이렇게 같이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진행하는데,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서도 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 능력이. 증인 신문, 그다음 피고인 신문, 법정에서의 변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죄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좀 당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다 나와야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쟁점이 되는 거가 뭔지를 정확하게 찝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쟁점에 관련해 가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으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질문을 하면서 법정에 피해자를 불러서 질문을 하면서 피해자가 진술이 변복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판사님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잘 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당연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지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거는 제가 진행한 사건, 여기 이름 나오죠. 제가 진행한 사건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제추행 미수 사건이었고, 제가 진행한 사건 무죄 받았습니다. 이것도 신문 좀 잘하고 판사님한테 합리적으로 이제 의심 들게 해서 무죄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강제추행 제가 진행한 사건이고 무죄 받았던 사건입니다. 다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진행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서 재판에
기소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강제추행이 인정되어서 처벌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범죄이기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그다음에 취업 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완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요. 정말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정말 억울하시다면 정말 준비 잘 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성범죄로 기소가 됐다면 기소된 상태에서 무죄를 받는 거는 솔직히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하기 때문에 무죄를 받아야 된다면 당연히 준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를 잘해야 되고, 그 준비를 잘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인 입장에서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는 거는 제한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당부드리는 거는 변호사님 도움을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성범죄 관련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보신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 그 관련해 가지고 무죄를 많이 받아보신 변호사님이신지, 요거 꼭 확인하셔서 요런 그 사건 많이 진행해 보시고 무죄를 많이 받아보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광고나 여기서 뭐 무죄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변호사님 상담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변호사님께서 혹시나 뭐 판결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뭐 블로그나 이런 거에 이제 올리는데, 물론 이제 사건을 좀 클라이언트 분들 특정 안 되게 이제 사건을 좀 바꿔가지고 올리긴 하는데,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런 무죄를 많이 받아보는 거를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런 변호사님, 갖춰진 변호사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